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존슨앤존슨 관련된 기사를 하나 알아볼 텐데 제목이 이거예요. Time to buy before the split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플릿이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스핀오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지금 존슨앤존슨의 사업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컨슈머 헬스 세그멘트가 이 캔뷰라는 회사로 이제 2023년도 말에 자사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자사 그 세그먼트가 분리가 되기 전에 존슨앤존슨 주식을 사자라고 이 사람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존슨앤존슨이 일단 수년 동안 그 디비던드 인베스터, 그러니까 배당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로서 약간 좀 뭐 곽광을 받았다. 그래서 보면은 S&P 500이 15% 빠지는 동안 존슨앤존슨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투자를 많이 받아서 반대로 흘러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월을 기준으로 지금 S&P 500이 14.85%가 빠지는 동안 오히려 존슨앤존슨은 3.96%가 올랐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오른 게 자, 수년 동안 지금 안 좋은 게 조금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좀 존슨앤존슨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S&P 500보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실적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거티브 프레스, 안 좋은 소식들이 한 과거 3년 동안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다. 몇 가지 있었는데 뭐 코비드 백신 만든다고 하면서 약간 조금 이제 돈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타크 파우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베이비 파우더 있죠, 가루. 그게 지금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 소송 규모가 무려 4.7빌리언 달러짜리인데 거의 지금 뭐 한 20명이 넘는 여성이 그 파우더 안에 성면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게 바로 지금 난소암을 지금 유발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이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 조금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이 베이비 파우더죠. 여기에 지금 성면 성분이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 좋은 그런 소송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스트롱 비즈니스, 굉장히 좀 튼튼하게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유능한 그런 매니지먼트 팀 때문에 여전히 대차대조표의 등급은 A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렇게 사고가 터져도 약간 좀 뭐랄까, 이 회사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약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컨슈머 헬스 세그먼트가 스핀오프를 한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1년 전에 이 회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조만간에 이 비즈니스를 두 개로 나눌 거야라고 이제 이 회사가 1년 전에 이제 공지를 했죠. 여기 보시면 2021년도 11월 12일입니다. 이 과거에 이제 1년, 거의 1년 전에 자, 우리 두 개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컨슈머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거를 이제 하나 따로 떼어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자, 컨슈머 헬스죠. 그러니까 밴드에이드, 반창고, 리스테린, 뭐 아비노, 뉴트로지나, 그다음에 타이레놀 같은 거 있죠. 요거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컨슈머 헬스라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요 회사를 요 사업부를 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사업부야말로 지금 이코노믹 백드롭,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도 굉장히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에센셜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생산품을 만들고 있었고 굉장히 좋은 사업부였는데 요걸 사업부를 떼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컨슈머 헬스가 사실 이 회사의 백본이다.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마스티컬, 그러니까 의약품과 메디컬 디바이스, 그러니까 의료용품 있죠. 요런 것들은 사실 안정성보다는 그로스 드라이버다. 그러니까 미래에 존슨앤존슨이 성장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로스 드라이버, 그러니까 성장 인자인데 요거를 지금 요 두 개를 분리를 하는 거다. 그래서 파마스티컬이랑 메디컬 디바이스는 존슨앤존슨에 남아 있고, 이 지금 타이레놀과 뭐 리스테린 만드는 회사가 지금 캔뷰라는 회사로 지금 나간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이 매니지먼트 임원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컨슈머 헬스 세그먼트 있죠. 그러니까 그 편하게 타이레놀 만드는 그런 사업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타이레놀 만드는 사업부는 이제 스탠드 온 이츠 온, 그러니까 그 회사 그 사업부 하나로 지금 뭔가 좀
운영이 잘 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두 가지 이 메디컬이랑 파마스리컬 있죠. 파마스리컬이랑 메디컬 디바이스 우리가 여기에다가 further attention 뭔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왜? 지금 우리가 타이레놀 만들고 리스텐을 만드는 사업부는 이미 굉장히 오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터치를 안 해도 잘 성장을 할 거야 앞으로. 그렇지만 이 지금 그 세그멘트 그러니까 파마스리컬이랑 메디컬 디바이스는 우리가 약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그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났다 분사하기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22년도 9개월간의 그 레비뉴를 보면 매출을 보면 이 컨슈머 헬스가 11.2입니다. 여기 얘가 바로 이제 캔뷰라는 회사로 이제 분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파마스리컬이랑 메드테크가 지금 이제 존슨앤존슨에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애니지먼트에서는 이거에 이 두 개의 사업부에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집중을 좀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또 볼게요. 그래서 존슨앤존슨 매니지먼트 빌리브 그러니까 그 운영진들이 뭐라고 이제 믿냐면 이런 사업들을 다 이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앞으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더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주주들에게 조금 더 가치를 더 가져다 줄 수 있는 결국은 더 수익을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변화는 지금 성장으로부터 안정성을 이제 떼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지금 메디컬 디바이스랑 의약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세이프티는 지금 그 스테이플 그러니까 타이레놀 그쪽 사업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약품을 만들고 이제 의료기기를 만드는 것이 지금 거의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을 만큼 굉장히 지금 잘 자라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앞으로 조금 더 인크리스 멀티플 그러니까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캔뷰 같은 쪽은 멀티플을 조금 더 낮추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타이레놀 쪽 있죠. 지금 존슨앤존슨 하면 타이레놀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그멘트가 캔뷰라는 이름으로 이제 분사가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존슨앤존슨을 생각을 해봤을 때 미래 성장 동력이랑 지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안정성이라는 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캔뷰라는 분사된 회사를 투자자들이 어떤 시각으로 결국 바라볼 것인가. 이게 지금 이 캔뷰라는 회사가 안정성은 있다라고 얘기는 생각은 할지언정 그러면 이게 성장성은 과연 있다고 생각을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결국 투자자들이 만약에 이 캔뷰라는 그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주가가 이제 올라가겠지만 안정성만 있고 성장성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분사한 캔뷰라는 회사의 주가는 반대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캔뷰라는 회사를 안정성만 있고 성장성은 없는 회사로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배당금은 또 안전하게 배당금을 안전하게 존슨앤존슨이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캔뷰라는 회사가 분사가 되게 되면 여기서는 배당금이 나올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그 캔뷰라는 회사가 분리가 됨으로 해서 여태까지 줬던 이 존슨앤존슨의 배당금이 꾸준히 지금 계속 지속이 될 것인지도 사실 의문이고 그리고 존슨앤존슨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주식을 어떻게 좀 할당을 할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존슨앤존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캔뷰의 주식을 나누어 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일단은 배제된 그 캔뷰를 사람들의 과연 같은 밸류에이션을 줄 것인가 혹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타이레놀 사업부가 빠진 존슨앤존슨을 여태까지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 밸류에이션을 존슨앤존슨에게 줄 것인가라는 게 사실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꾸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023년도 말이나 돼야 존슨앤존슨에서 캔뷰라는 회사가 이제 분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오래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디비던드 로열티라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배당 킹입니다. 배당 귀족주도 아니고 일단 배당 왕인데 사실 이렇게 지금 이런 배당 킹을 하려면 50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이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존슨앤존슨이 여태까지 배당금을 60년 연속으로 지금 배당금을 올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존슨앤존슨에 투자를 많이 했고 좀 선호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의견을 좀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일단 배당금 쪽 얘기를 하게 되면 60년 이상 일단 성장을 했고 애뉴얼 페이아웃이 4.52달러다.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대략 분기당 1.1달러 정도가 들어오는 그런 배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쭉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뭐 계속 고가죠. 고가에서 지금 뭐 이 사람은 지금 뭐 스피노프 하기 전에 매수를 하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지금 적절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댓글 이 영상 이 글의 댓글을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분사를 하고 난 후에 주가가 좀 많이 가라앉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그 분사를 앞둔 기업을 뭐 매수를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닐 거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도 좀 여러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금 글은 사실 좀 이렇게 걸러서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존슨앤존슨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 저는 이걸 일단 개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 좀 특이사항이 있게 되면 앞으로도 쭉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궁금하시거나 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